안녕하세요. 용량 강사입니다. 209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이번 파트는 좀 애매해가지고 한 4-5문제로 끊어져요.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나가고, 신체의 자유 문제가 이만큼 있는데 그건 한두 번에 나가서 맞으면은 대충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번 보겠습니다. 헌법 제12조 3항이 영장에 발부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규정한 취지는 무조건 검사가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영장 신청권자가 검사로 한정이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기억번 해설 본교재 보시면은 그 영장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 신청 없이 법관이 공판 단계에서 직권으로 발부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니은번, 우리 소변을 받아 제출하게 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이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가 없고 당사자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직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이 정도 잘못했으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번, 우리 외곽 또는 백지신탁 이 합헌인데요.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들도 이런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는 게 헌법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 원칙이라는 아직 공소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도 유죄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해서 취급해야 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되며 만약에 불이익을 입힌다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된다는 원칙을 받는다. 맞고요. 무죄 추정의 원칙상 금지되는 불이익은 모든 불이익, 이렇게 읽으면 좀 쉽죠. 그래서 범죄 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차별 취급을 가하는 불이익. 맞고, 무죄 추정 원칙은 형사 절차 내에서의 원칙으로 형사 절차 이외에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틀렸고. 4번,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명령 판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맞죠.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 기소된 공무원의 직위 해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한 것 합헌이고요. 그 다음에 상소 제기 후 상소 취하 시까지 미결 구금 일소를 산입하지 않은 것, 무죄 추정 원칙 위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군사법 경찰관에게 무조건 10일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용한 것, 무죄 추정 원칙 위배가 되고요. 소년 사건은 우리가 일반 성인 사건 아니기 때문에 소년원 수용기간은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헌이고, 형사재판 중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 출국금지 합헌이죠. 그래서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얘랑 얘니까 기억, 리을, 해가지고 2번이 답입니다. 212번, 헌법 제27조 사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 해가지고 무죄 추정 원칙 했는데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도 적용이 되고 증거법뿐만 아니라 공판 절차까지 다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부당 내부 거래 사업자 과징금 부가 처급하는 것 헌법에 위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네요. 그 다음에 징계 부과금을 행정처분으로 하는 것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거든요. 근데 무죄 추정 원칙 위배된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일단 한 문제 정도를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이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육군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자진신고할 의무를 부과했죠. 우리 이렇게도 풀어봅시다. 이 판례가 합헌인데요. 합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도 침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청구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틀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은 이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은 이미 민간법원에서는 잘못이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때 자진신고하는 건데 이건 징계 절차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겠죠. 우리 진술거부권은 형사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진술거부권이 인정이 되는데 징계 절차에서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것은 진술거부권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번,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신문을 받음에 있어서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하려면 뒤에 앉아 있으면 뭐 되겠어요? 후방에 착석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죠. 옆에 앉아야 되겠죠. 그래서 후방 착석을 굳이 강요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 된다, 이런 판례들이 있죠. 디귿번, 여러분들 우리가 유사 석유 제품을 제조해서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띄어먹은 세금을 환수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니까 형사상 불리한 지수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죠. 맞고. 다음 리을번,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게 합헌인 것은 아무것도 침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판매자의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민사집행법상 재산 명심으로 위반한 참여자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내에 감치라는 것은 민사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상 불이익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나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래서 적절한 것은 디귿과 미음 두 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6문제 정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풀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